연구학번 임재창이라고 합니다. 영재학교를 09년도에 입학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카이스트 입학 12년도에 카이스트 입학을 하고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까지 했고요. 화학과학으로 박사학위를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히치라는 인공지능 신약개발 스타트업을 창업을 해서 CTO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학생 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특별한 학생은 아니었고 적당히 공부하고 적당히 학교 생활하는 그런 학생이었고 그렇다고 특별히 문제를 일으킨 학생도 아니었고요. 운동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게 이제 주말에 한 점심 무렵에 일어나서 이제 축구하고 친구들과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저녁 먹고 그 다음에 예지간 6층 가서 농구하고 간식 먹고 뭐 풋살하고 농구하고 뭐 이랬던 기억을 가지고 있고요. 학업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뭐 예습 복습을 하는 그런 학생은 아니었지만 숙제 같은 거 하고 시험 기간에는 또 시험 공부하고 이런 평범한 학생이었고 또 R&E 같은 것들은 그래도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구 활동 같은 기회가 있으면 꾀부리지 않고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학교 생활 중에서 지금 창업을 해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됐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었는지. 음, 어,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를 준비해서 창업에 도움이 되는 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제가 고등학생 때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했던 것들이 창업에 도움이 됐다기보단 고등학생이 전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 이제 그 시절에 다른 외부에 있는 친구들과 다르게 자유롭게 학교 생활할 수 있었고 또 그때는 카이스트를 매우 높은 확률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학업이란 부담감을 좀 떨쳐놓고 생활할 하면서 소소한 추억들, 치기 어린 대화들, 그리고 거기서 있었던 이제는 갈등 같은 것도 당연히 있었는데 갈등, 고민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서 그냥 삶의 하나의 기억으로 남아있던 것 같습니다. 좀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창업했던 아이템은 대학원 때 이제 연구했던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창업을 했고요. 제가 대학원 때 연구했던 주제는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어떤 분자들이 약효가 있는지 없는지를 예측하는 기술과 다음으로 이제 약효가 있는 이제 그 신약 후보 물질을 디자인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물질이 10개가 있으면은 이제 이 물질을 원래는 다 실험을 해야 됐는데 이제 AI로 예측을 하고 약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만 이제 이후 실제 실험을 함으로 인해서 비용하고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어떻게 이제 신약 후보 물질을 만들어야 될지 아이디어가 없는 경우나 조금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는데 이제 AI가 새로운 약물 분자를 추천해 줌으로써 이런 단계를 넘어가는데 도움을 주는 기술을 대학원 때 개발했고 이걸 고도화해서 창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프로그램을 개발할지 혹은 드러그를 직접 개발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셨다고 하는데 그 고민의 선택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많은 AI 신약 개발 회사들이 이제 어떻게 돈을 벌지에 대한 고민할 때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실제 제약회사가 돼서 약을 개발하는 게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AI 기술을 서비스하는 소프트웨어의 형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공동연구나 그런 형태일 수도 있는데 우선은 우리가 어떤 쪽에 강점이 있는지를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저희 팀 구성은 이제 AI 신약 개발이나 뭐 AI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기술에는 강점이 있었지만 신약 개발 그 자체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리더십이 많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신약 개발 쪽은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많은 회사들은 사실 AI 신약 회사는 직접 약을 개발하는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근데 AI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모두 다 AI를 통해서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 저희는 저희가 제일 잘하는 분야에만 집중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그 특정 분야에 집중하기 위해서 약을 만들기 위해서 다 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오히려 고도화해서 이제 AI 기술 서비스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고 또 조금 거시적인 걸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생태계가 신약 개발 쪽에는 보다는 이제 IT 기술이나 이런 쪽에 더 강점이 많기 때문에 또 관련된 훌륭한 인재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됐습니다.
만약에 사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 선택지가 있었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이제 창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선택을 해봤을 것 같은지 한번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겠죠? 네. 이런 거 관련된 스스로도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창업을 한 케이스가 아주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후배들도 종종 물어보고 제 동생도 이제 창업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저는 가까이 온 지인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할 때는 창업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창업을 하는 동기, 막연한 동기가 돈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월급으로는 서울 아파트 한 채도 못 사니까. 근데 그런 마음으로는 창업하는 게 너무 힘들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자원봉사를 한다거나 어떤 되게 숭고한 목적을 가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저 역시도 돈을 버는 게 큰 이유 중에 하나지만 그게 제1 이유가 되어서는 이 힘든 과정을 넘겨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봐도 창업자의 그 수익은 확률을 고려하면 그냥 회사를 다니는 것만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돈을 벌고 싶다면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부동산을 하는 걸 추천을 하고, 창업은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난 이걸 진짜 꼭 해보고 싶다. 이거를 못하면 너무너무 후회할 것 같다. 이런 분들에게만 창업을 권유하고 있고요. 권유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만 창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부정적인 의견을 주는 이유도 진짜 만약에 내가 부정적인 의견을 둬서 의견을 바꿀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창업에 대한 뜻이 크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하는 사람만 정말 창업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도 다시 이 얘기를 저에게 적용해서 돌아간다고 하면 그때보다 훨씬 더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어서 생각보다 쉽게 결정한 면이 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고민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안 한다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창업이 엄청 힘든 경험이지만 엄청 또 배우는 게 되게 많거든요. 창업 기술이나 산업에 대해서 배우는 건 당연히 배우는 거고, 사람이나 삶이나 그런 것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과정이어서 얻는 것도 정말 많아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한국식으로 yes or no로 대답을 하자면 한 51% 정도는 할 것 같고 49% 정도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아주 현명한 대답이네요. 그럼 굉장히 힘든 과정을 많이 겪었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그게 번아웃도 왔을 것 같아요. 그런 구체적인 경험과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얘기해 주면 학생들에게 도움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든 게 많은 것 같아요. 일이 힘든 게보다 사실 10시간, 12시간 일해도 몸이 힘들다기보다는 정신이 힘들고, 이 느낌을 어떻게 제 스스로 표현해볼까 노력한 적이 있는데 2년 안에 엄청나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못 풀면 엄청나게 큰 나에게 해가 발생하는, 근데 수학 문제 못 풀면 엄청 어렵잖아요. 답도 안 나오고, 이렇게 시도해봐도 막히고 저렇게 시도해도 막히고, 약간 그런 기분을 가지고 사는 거기 때문에 힘든 거고, 그래서 멘탈 관리는 긍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최악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최악의 경우에 이 사업이 잘 안 되더라도 다행히 요즘에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내가 큰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100년 전, 200년 전에는 창업에서 빚을 남기면 죽었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창업에서 빚이 생기면 본인이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런 것도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의학적인 도움도 조금 받으면서 이제 그런 것들 도움 받으면서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꼭 이 말은 해주고 싶다. 이런 말들을 좀 요약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무책임한 대답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이제 여러분보다 거의 엄청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겨우 15년을 더 산 거여서 이렇게 해야 된다, 혹은 그런 대단한 확신, 신념, 그런 거 식견은 아직은 가지지 못한 것 같아서
꼭 이렇게 해야 된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얼핏 들었을 때 조금 지나치게 학업에 몰두한다는 얘기를 좀 건너 들은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제가 그 처한 상황이 아니라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공부가 절대 다가 아니고 성적 순으로 모든 게 결정되지 않는다는 진부한 말이 사실이라는 걸 제가 15년 동안 배웠기 때문에 GPA를 0.1 올리려고 교우관계에 속을 한다던가 내 모든 걸 그거에만 쓴다던가 아니면 너무 집착을 해서 건강이 훼손된다거나 가족 간의 관계가 안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때로 안 좋은 생각을 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 그거 하나는 조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인생을 긴 과정으로 보면 그 다음을 위해서 고등학교 생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고등학교 생활은 그 생활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공부는 기본적으로는 다음 단계를 위해서 대학을 가서 혹은 좋은 직장을 잡기 위해 한다고 한다면 그게 아닌 그 지금 이 3년 자체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한 하는 활동에도 공부하는 거 하는 그 정성의 일부를 좀 쏟으면 조금 더 의미 있는 고등학교 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후배님들 화이팅! 감사합니다.